안녕하세요. 저는 40살에 결혼 12년 차 된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고 누구한테도 말 못할 고민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 여기에 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꼭 부탁드릴게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는 야간 헬스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일을 장시간 해서 그런지 허리가 많이 약했거든요. 병원에서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심한 편은 아니라 허리 강화 운동을 추천해 주었고 그렇게 집 근처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남편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던 트레이너였고 1:1 개인 관리를 받게 되면서 허리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좋았어요. 그리고 함께 운동한 시간만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저희는 결혼까지 다이렉트로 달려갔어요. 행복한 신혼생활이 이어졌고 아기는 천천히 갖기로 결정했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아기를 갖는데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연애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는 여유 있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아무래도 개개인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님의 행동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헬스장 문을 닫으면 항상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싶은 말을 꺼내셨어요. 운동만 죽어라 하면 뭐하냐? 밤에만 쓸 거야? 잔말 말고 따라와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니까 한두어 시간 하고 집에 가. 아버지, 저 이제 결혼했어요. 그만할 때도 됐다고요. 왜 아직까지도 제가 아버지 밑에서 철없이 자라온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말도 좀 가려서 해주세요. 그리고 운동하는 건 이게 직업이니까 하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건데요? 이제부터 아버지 혼자 가세요. 저는 수연이랑 집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막 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꼭 저녁 늦게 데려가시니까 그런 점도 너무 불편했어요. 저도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이 매일같이 부르셔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하게 부르기 시작하셨고 저는 남편과 집에 들어가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과 함께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남편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은 남편을 데리고 밤마다 간 곳은 다름 아닌 고물상이었어요. 아버님이 고물상을 하시거든요. 낮에는 워낙 많은 고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밤 시간에 분류 작업과 분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직원들이 퇴근하고 남은 잡일을 남편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해도 되는 일인데 일거리가 쌓여있는 걸 워낙 싫어하셔서 어떻게든 끝내려고 저녁에 남편이 헬스장 문을 닫을 때 데려가십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일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헬스장은 12시에서 1시에 닫거든요. 야간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벽 1시까지 시간을 늘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맞춰서 남편을 데리고 가면 정말 늦게 들어오는 날은 새벽 6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남편은 다음날 헬스장 오픈하고 몸 만드는데 균형이 깨져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무리가 있다고 얘기해도 그때뿐입니다. 한두 시간만 하고 들어가라고 부탁하셔서 가서 도와드리게 되면 어김없이 새벽 5시나 6시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싫다고 강하게 얘기하게 되었던 거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불만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아버님에게 투정을 부리게 되는 상황도 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오셔서 남편을 데려가요. 그래서 저도 일손을 도와주려고 고물상에 가면 정말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이것저것 시킵니다. 분해하는 거 해본 적도 없어서 손가락을 다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아버님 무시하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향했는데 아버님이 저희 집 앞에서 먼저 차를 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시고 남편과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무서운 얼굴로 저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셨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차가운 눈빛의 아버님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저 진짜 힘들다니까요. 왜 아버지만 생각하세요, 진짜.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다음날 직원들도 출근해서 알아서 일 잘하는데
다음날 일해야 하는 저를 잠도 안 재우고 꼭 고물상에 데려가서 일을 시켜야 직성에 풀리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차라리 이럴 거면 저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 안 할래요. 이 자식이 지금 그게 이 애비한테 할 소리야? 내가 힘들다는데 그게 귀찮고 싫어? 내가 그동안 힘들게 곰을 팔아서 벌은 돈으로 너 학교 보내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헬스장까지 차려줬는데 그게 싫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냐? 여태까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그동안 이 애비는 이 일이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됐다. 필요 없으니까 들어가라. 아버님과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점점 더 악화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버님과 남편을 말렸고 동네 분들이 자는 시간에 시끄럽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겨우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아버님한테 못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정말 힘겹게 자기 키워준 것도 잘 알기 때문에 보답해드리고 싶어 매달 꼬박꼬박 용돈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말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받아야 한다며 더 달라고 원하십니다. 오히려 적다고 불만이세요. 저희도 생활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해서 적당한 선에서 드리지만 남편도 그런 생활을 점점 버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해야 하고 앞으로 아기도 가지게 되면 돈 들어갈 때도 많이 생기잖아요.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아버님 용돈 챙겨드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아버님은 이런 일들이 전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군말하지 않고 따라왔는데 저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반항한다며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이 그런 게 아닌데 이건 좀 억지인 것 같아 저도 아버님께 불만도 털어놨었죠. 결국 아버님 되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희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버님도 찾아오지 않다 보니 저희 삶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었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남편 헬스장으로 향했는데 아버님 차가 헬스장 앞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급하게 차에서 내려 헬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갈수록 들려오는 엄청난 소음에 제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헬스장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술이 엄청 취하셔서는 모든 헬스 기구들을 전부 다 때려 부쉈고 그 모습을 남편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다급히 달려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의 팔을 잡고 이끌었지만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아버님께 달려가 소리쳤어요. 아버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기구들을 전부 때려 부순 거예요? 헬스장에 저희 남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여기까지 만들어 온 줄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 더 이상 저희 안 보겠다는 말밖에 안 돼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여기 있는 기구들이랑 헬스장 사업에 도와준 게 누군데? 그런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해? 며느리 너도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네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어야지. 네가 제일 나쁜 거 알고는 있는 거냐? 아들이 고생하고 본업에 지장까지 받으면서 아버님 일을 도와야 하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남편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제가 좋은 말이 나오고 중간 역할을 잘할 수 있겠어요? 아버님 말에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니까 무조건 새벽 6시까지 고물상에서 일하고 9시에 헬스장 오픈하고 다음날 또 새벽에 6시까지 일하라고 뒤에서 남편을 밀어붙여야 제가 중간 역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한테 남는 게 뭔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솔직히 아버님은 아침 6시까지 일하시고 7시에 직원들 일하러 들어오니까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아주 푹 주무시잖아요. 놀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걸요? 어떻게 자기 자식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 팔을 잡고 헬스장 우리가 따로 차리자며 아버님 귀에 들리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멍한 상태였고 그런 모습이 안쓰럽고 가슴이 아파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제가 대신 운전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은 아버님의 행동에 오열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무서운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분노가 가득했던 얼굴에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모습에 남편을 진정시켰고 저희가 조용히 피하기로 했어요. 인연 끊고 살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님과도 대화해봤지만 딱히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없으셨어요. 저희가 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그동안 모았던 돈들과 친정집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셔서 작게나마 헬스장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전에 운영했던 헬스장은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평판과 운동기구 관리가 잘 돼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하지만 새롭게 시작한 곳은 처음부터 다시 일어서야 했기 때문에 남편은 두 발로 뛰며 전단지를 돌렸고 저도 퇴근하고 운동할 겸 헬스장이 아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돌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단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새로 시작한 곳에서 저희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버님과의 인연을 끊은 채 열심히 살아갔어요. 아버님도 더 이상 저희를 찾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남편과 저는 아버님에게 향한 가슴 아픈 마음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진 상태가 되었고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신혼생활 어느 정도 보내고 뒤이어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들은 쉽게 아기도 갖는 것 같았는데 저희는 결혼했을 당시 남편과 제 몸 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거든요.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단받았었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은 전부 자기 잘못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다시 찾았고 제 진단 결과 호르몬 불균형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불임도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항체 형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의 주요 임무는 체내에서 어포 조직의 발육과 배란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 수치가 높으면 생리가 멈추거나 또는 불임증이 생긴다는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어요. 여자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불규칙했었고 저는 그저 생활 패턴이 바뀌고 그동안 몸에 무리가 많이 와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죠. 하지만 몸의 회복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임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불행 속에 경기까지 안 좋아지면서 헬스장의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모든 게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스트레스 동반으로 몸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겹치게 되니까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결국 다른 헬스장에서 월급 받으며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헬스장 운영하면서 들어간 대출빚을 갚으며 생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크게 신경 써야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속은 편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으면 하는 말이 시아버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얼굴 한번 내밀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낳아준 부모인데 아들 된 도리로 얼굴 비춰봐야 하지 않겠냐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저한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래도 아버님 얼굴 한번 봐야지 않겠어? 말로는 인연 끊겠다 했지만 세상 떠나고 나서 후회할 일 생길 바엔 차라리 얼굴 한번 보고 속 편히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은 당신이 하겠지만 나는 후회할 것 같으면 그냥 눈 딱 감고 얼굴만 비추고 오는 걸로 하자. 별 문제 없겠지.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여태까지 전화 한 통도 안 하셨잖아. 글쎄, 후회할 일이 올까? 아버지랑 함께했던 추억이 좋은 추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전부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발이 떨어지지 않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대화는 그만하자. 우리 상황도 안 좋은데 다른 곳에 신경 쓰는 것도 골치 아파.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더 이상 긴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어머님은 남편과 대화한 말을 전해 듣곤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제가 그런 거 하나 컨트롤 못한다고 애도 못 낳고 하는 일 전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며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폐암 사기라서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 같았어요. 벌써 온몸에 전이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이렇게 그냥 떠나보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만 같아 어찌 사는지 나중에 들러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는 건지 차라리 혼자였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결혼 생활하면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결혼했고 둘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언젠가 좋은 결과 올 거라고 생각하며 퇴근하고 남편 들어오기 전에 맛있는 밥상 차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퇴근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도 해봤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 현관문으로 들어온 남편이 걸음걸이가 이상한 상태로 들어오고 있었고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걸음걸이가 왜 그래? 어디 다쳤어? 헬스장에서 안 좋은 상황이 생겼던 거야? 그게 운동하시는 분이 운동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대신 들어주고 있었는데 뒤에서 회원분이 균형을 잃음과 동시에 나를 밀치는 바람에 운동기구에 바지가 끼게 되었는데 무거운 덤벨이 내려오면서 거기가 짓눌리는 바람에 찢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용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돼서 급하게 수술을 진행했네.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셨어. 그래도 몇 달은 지나야 완전히 좋아질 것 같아. 나 일단 너무 괴로우니까 침대에 좀 누워있을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일하다가 어떻게 하면 거기가 찢어질 정도로 짓눌릴 수 있는지 워낙 무거운 것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헬스장이 워낙 좁아서 빈번한 사고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쪼그리고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결국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시간 동안 집에서 쉬고 있었고 저는 평상시처럼 회사 일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도 최대한 빨리 몸을 회복시키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남편의 몸도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별 문제 없이 지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친정집에 들려야 하는 일이 있어서 남편과 친정으로 향했는데 그날따라 속이 계속 울렁거리더라고요. 원래 멀미 같은 거 전혀 하지 않는데 뒷자리에 탄 것도 아니고 앞자리에 탔는데 너무 멀미가 심하길래 금방 도착하는 거리를 2배 이상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멀미를 심하게 하다 보니 친정엄마가 신경 써서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평상시 때보다 음식 냄새도 너무 거북해서 결국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몸 상태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걱정하고 있는데 엄마가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길래 저에게 당연히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지만 그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생겼었고 혹시 몰라 테스트기를 구매해서 검사를 했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결과에 저희 모두 순간적으로 너무 감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의 12년 만에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고 부모님께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남편도 믿기지 않았는지 고생했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을 시어머니께 알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 결과 태아는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몸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임신한 게 아니라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길 권장했습니다. 회사에다 사정을 얘기한 후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 당분간 일을 쉬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임신 소식에 겸사겸사 얼굴을 보고 싶으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뒤에 아버님이 따라오셨더라고요. 너무 놀란 상태였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감정도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라 별말 없이 집에 들어오게 했어요. 아버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셨고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골이 너무 심각했어요. 거기에 더해 전에는 살도 많이 붙어 있으셨는데 12년 만에 처음 본 아버님의 모습은 너무 삐쩍 말라버린 상태였어요. 그만큼 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 있기가 힘드셨는지 소파에 털썩 앉으셨고 아버님의 무서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를 보며 임신 축하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손자보고 세상 떠나야 하는데 시간이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다며 씁쓸한 웃음을 마스크를 벗으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남편 퇴근 시간이 다가왔고 어머님은 아들 얼굴 보고 가자며 일어나려는 아버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둘러앉은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시 현관으로 나간 남편을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둘만 대화하고 싶다며 따라 나가셨어요. 어머님은 남자들끼리 대화하게 내버려 두라며 진지하게 대화하면 서로의 안 좋았던 감정이 풀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셨고 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온통 신경이 아버님과 남편 쪽으로 기울여져 있어서 결국 참다 못해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봐 어머님 화장실 들어간 사이 현관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옆에서 둘이 대화하는 게 들려왔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일단 상황을 정리하려는데 아버님이 남편에게 화를 내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네요. 그건 너만 생각한 행동이잖아.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절대 풀지 말라고 했지? 만에 하나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장인이면 그때는 어떡하려고? 그때도 똑같이 며느리랑 아이 버릴 거냐? 제가 언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는 장인 낳을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동거하면서 실수로 생긴 문제이고 지금 다 해결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걔가 헤어지자고 했고 그리고 그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냈잖아요. 이런 문제 수연이 귀에 들어가면 정말 곤란하니까 나중에 고물상 찾아갈 테니 그때 따로 얘기해요. 두 번 다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걔한테 전화 왔다. 생활이 힘들다고 돈 좀 달라고 하더라. 자기가 10달 품어서 낳은 자식인데 고아원에 보낼 수 없었다고 울면서 얼마 전에 찾아왔었어. 네가 장애인 아이라고 고아원에 일방적으로 두고 왔었다며? 그래서 헤어진 거고 내가 세상 떠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며느리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내가 그거 걱정돼서 하는 소리다. 저도 그동안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정관수술 풀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사고로 인해 수술하게 되면서 풀어달라고 했어요. 저도 풀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 맞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따라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아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모든 건 하늘에 맡길래요. 더 이상 수연이 괴로운 것도 못 보겠어요. 저는 남편과 아버님이 비상계단에서 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 혼자 임신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었는데 제 몸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한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헬스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맞는다고 했었지만 제가 말한 부탁을 들어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다 쳐요. 어떻게 과거에 만난 여자가 아이까지 있었다는 걸 숨겼다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 아이라고 고아원에 두고 왔다는 것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장애인이 또 나올까봐 정관수술을 했던 거였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화의 내용에 저는 힘겹게 벽에 몸을 기대어 일어난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저와 마주친 눈빛은 그동안 잘 숨겨왔다가 걸렸다는 눈빛이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와 서로 쳐다만 보고 있자 뒤에 남편과 아버님이 걸어 나오셨고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두 분이서 놀라셨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말리며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애원하며 붙잡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철없었을 때의 일이라며 용서해달라고 친정집에 가려고 하는 절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이런 사실을 숨겼던 거와 제가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술을 한 부분들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남편과 냉전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별거하며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과거의 여자까지 알게 되었고 그 여자의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건 남편이
장기간 복용한 약들의 문제였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기 싫었던 남편이 그 여자 몰래 고아원에 두고 온 사실조차 전부 당사자 입으로 생생하게 그때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해야 하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앞으로 남편을 믿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넙죽 엎드려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남편도 그렇지만 시부모님도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점점 커져가기만 했어요. 그리고 출산을 함과 동시에 아이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손과 발이 전부 멀쩡했고 별다른 장애가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하늘에 감사했어요. 시댁 집안은 아이를 보고 싶어 했지만 절대 얼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의 눈 색깔이 일반인과 다른 색깔이었어요. 외국인 눈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닌 것이 투명한 파란색에 가까웠어요. 한쪽 눈은 갈색인데 한쪽 눈은 파란색이었죠. 그 모습에 하늘이 무너졌고 병원에서 진단 결과 멜라닌 색소 부족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눈색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절망적인 결과를 안겨준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진단 결과를 듣게 된 남편 또한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이를 보여주자마자 저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그때처럼 우리 아이도 고아원에 두고 올 거냐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 던지고 뒤돌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을 상대로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숨기고 있었던 부분들까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 아이와 잘 살고 있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수도 있다고 진단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양쪽 눈이 거의 비슷하게 색이 맞춰지고 있어요. 아이 몸에 좋은 거, 눈에 좋은 음식들 많이 먹이고 있고 하루하루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우리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시부모님과 남편이 했던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벌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해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평온하시고 행복한 가정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